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선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이번 주에는 프랑스 선거를 비롯해서 관련된 이슈를 전공하고 전략적인 전략 포인트를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프랑스 대선이 1차 끝이 났습니다. 당초에 EU 탈퇴를 주장하는 두 명의 후보가 있었죠. 르펜이나 멜랑숑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유로존 붕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를 걱정하는 분야가 굉장히 컸습니다. 출구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개표 현황을 감안하면 1등, 2등은 결국 마크롱하고 르펜이 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프랑스 등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르펜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등과 5등, 피용이라든지 이런 후보분들께서 마크롱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고 현재로서 2라운드에 갈 경우에도 마크롱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생각으로는 프랑스와 관련된 잡음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주시해야 될 변수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지날 가능성을 염두하는 쪽이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선거가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발표되는 1, 4분기 GDP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헬스케어 문제로 해서 일단 좌초된 다음에는 미국 성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번 달 초에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음에 따라서 펀더멘탈을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1, 4분기 GDP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기관마다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1, 4분기 GDP를 예측하기보다는 어쨌든 후행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장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미국 경제를 끌고 있는 소비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최소한 컨센서스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고 나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컨센서스는 마크롱과 르펜이 어쨌든 1등과 2등이었고 이 두 후보가 2라운드에 질출할 경우에는 한 60대 40 정도로 마크롱 쪽에 상당히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관련된 아니면 안전자산 선호가 일정 부분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현재 컨센서스는 1.2, 1.3 정도로 굉장히 미국 1, 4분기 GDP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는 이 나우캐스트라고 얘기되는 또 하나는 GDP 나우라고 얘기되는 각 연준의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일정 부분 지켜낸다면 그 다음에 감세안에 대한 기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는 이러한 변동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심리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한 주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 그리고 퀀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셋센터에서 퀀트 담당하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퀀트라는 것은 이제 계량 분석 담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의 강세라든지 내수주의 강세, 이런 현상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 눈에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최근에 사는 종목군들의 단기 성과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라든지 내수주를 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2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퀀트라든지 계량 분석 측면에서는 약간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링이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수급이 응징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이유가 환매라든지 패시브화된 수급, 그리고 벤치마크 비중,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이런 컨셉추얼한 투자는 사실상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관들이 사는 종목군들이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 달 낙폭과대, 3개월 낙폭과대,
1년 낙폭과대 이런 측면에서의 그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1주라든지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플러스의 성과를 향후 꾸준히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3개월이라든지 6개월 기관들이 순매수가 강했던 그런 종목이라든지 업종군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오히려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는 이 빈집털이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작년과 현재의 거의 뭐 비슷한 어떤 시장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기관들이 어떤 특정 종목군들, 특정 개별 종목군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이 YOY 증가율이 좀 높아져야 되고 부동산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이 공모펀드에 자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식형 공모형 펀드, 국내형 주식형 공모형 펀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54조 원까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성장이 없었던 2012년도부터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을 기관들이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보다는 매도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버텀 피칭하는 전략, 즉 차트라든지 수급이 좀 중요한 그런 전략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알파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역발상 전략, 즉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종목의 바텀, 바닥을 잡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이라든지 주가의 연동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황이고요. 이런 낙폭과대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익 팩터,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군들이 안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주가라든지 수급적으로 좀 많이 좀 바닥권에 위치되어 있고 이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 기업은행이라든지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하나생명, 금호석유, 키움증권 이런 종목군들의 버텀을 잡는 시도가 현재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채권 금리가 3년 같은 경우에는 1bp 상승을 했고 10년 금리는 2bp 정도 하락을 해서 커브가 플래트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금리는 대외적인 변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만기 섹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금리 하락에 변수에 더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졌기 때문에 장기 쪽 금리가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1차 경선에서는 마크롱이 24% 득표율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르펜은 22% 득표율로 각각 두 명이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용과 그다음에 다른 후보가 각각 20%의 득표율로 3위 정도의 진출을 3위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1Q GDP와 미국의 1Q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도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22가 그 기준금리를 언제쯤에 상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서베이를 나타낸 건데요. 지난번 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져 있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최근의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가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지난번 설문조사보다는 이번에 응답한 사람들의 대답이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이제 한국 GDP와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세제 개편안도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제까지의 어떤 성향들을 봤을 때는 어떤 발표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발표될 것인지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금리가 기술적인 레벨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과 한국이 둘 다 이제 레인지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월 7일에 프랑스의 2차 투표 발표가 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투표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로 쏠렸던 부분이 일정 부분 되돌려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발표되는 내용들이 시장이 예상하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은 일단 레인지 안에서의 움직임이 한 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5월 7일에 프랑스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금융시장이 좀 더 반응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변수나 아니면 지표를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억눌러 왔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놈이 없다라고 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주식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과대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